안녕하세요. 유한쌤과 좋은 학생입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유한쌤, 좋은 학생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2회 1교시 필기시험 1에서 12번까지 같이 풀어볼게요. 합격으로 가는 길 고고고! 합격으로 가는 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잠깐! 알림 설정은 구독 후 생겨요.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징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 정답은 1번 경직성입니다. 좋은 학생,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뭐가 있다고 했죠?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는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 증가, 조심성 증가, 경직성 증가, 의존성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보기를 보시면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거나 매사에 융통성이 없거나 여기 보기에는 없지만 또 다른 항목으로는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며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하는 심리적 특성을 경직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경직성이 정답입니다. 2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정답은 2번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여자입니다. 좋은 학생,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떤 기준이었죠? 우선 대상자의 기준은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1번 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남자. 우선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질병을 봐야 돼요. 네. 결핵, 노인성 질병인가요? 아니요. 네, 결핵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번은 오답이에요. 3번 당뇨병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60세 남자. 이것도 나이를 보면 65세 미만이에요. 당뇨병, 노인성 질병인가요? 아니요. 노인성 질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는 해당이 안 돼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급여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오답입니다. 4번 혈압이 높은 기초생활수급자로 65세 여자. 우선 65세 여자는 대상자가 맞아요. 하지만 혈압은 노인성 질병인가요? 아니요. 노인성 질병도 아니고요. 혈압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4번도 오답입니다. 5번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자. 70세 남자는 우선 대상자이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붙었잖아요.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오답입니다. 정답은 2번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여자. 우선 40세 여자는 65세 미만이에요. 그럼 질병을 봐야 되죠? 네. 혈관성 치매는 뭐예요?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 이거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되고요. 신체 활동이 어렵다고 했어요. 이것 또한 대상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입니다. 네, 장기 요양 급여의 내용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네, 1번 보면은 단기 보호는 시설급여에 포함된다. 맞나요? 아니요, 재가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네. 2번 보시면 가족 요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된다. 맞나요? 아니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오답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신청 절차를 보시면요.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을 해요. 그리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가 하고요. 방문 조사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가 돼요. 3번, 등급 판정은 방문 조사자가 한다. 맞나요? 아니요, 등급판정위원회가 합니다. 네. 4번, 등급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맞나요? 아니요, 최소 1년 이상입니다. 네. 정답은 5번. 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가 정답입니다. 4번.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4번, 장기 요양 인정서입니다. 좋은 학생. 네? 우리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장기 요양 인정서입니다. 5번.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2번,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방문을 한다입니다. 네, 좋은 학생.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은행, 관공서, 병원, 보건소 방문, 산책 시 부축 등의 외출 시 동행과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이용 등의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네, 보시면 1번. 좋아하는 시를 읽어준다. 이것은? 정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네. 3번. 3번과 4번. 소파 위에 구토물을 치워준다. 이불, 침구리를 세탁 후 장롱에 정리해준다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네. 일상 지원 서비스, 취사 및 주변 정돈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요. 그리고 5번. 대상자가 앉았다 일어서는 행동을 도와준다. 이것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네. 정답은 2번.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를 방문한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아까 말했듯이 외출 시 같이 동행하거나 은행, 관공서 이용 등의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입니다. 1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해준다. 맞나요? 아니요. 흡인, 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투약 중 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한다. 맞나요? 아니요.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한다입니다. 3번. 대상자보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나요? 아니요.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4번.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한다. 맞나요? 아니요.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적극적 조치를 취함.
전화나 면회로 가족과의 유대감을 이루게 한다. 정답은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네, 정답은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는 이 보기에 있는 것 외에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며 인권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을 존경하고 예의로 대하며 막말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지문은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들어갑니다. 8번 다음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만 따로 식사하게 한다. 대상자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대상자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좋은 학생, 정서적 학대란 뭘까요? 정서적 학대에는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 그 예로는 대상자만 따로 식사하게 한다가 있고요.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 예로는 대상자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그게 있을 수가 있고요.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그 예로는 대상자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다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9번 재가 방문 시 대상자의 피부와 머리에 상처가 나고 출혈 흔적이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네, 대상자의 피부와 머리에 상처가 나고 출혈 흔적이 있는 것은 학대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가 정답입니다. 10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태도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정답은 5번.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긴다입니다. 네, 1번 대상자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한다. 그리고 3번 장기 요양 1등급 대상자에만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번과 3번은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2번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한다. 맞나요? 아니요.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한다. 맞나요? 아니요.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방문 시에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않고요. 다음 방문일에 메모를 남겨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11번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 2번. 불법이며 면제받을 수 없음을 알려준다입니다. 네, 본인 부담금 면제는 불법이며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불법이며 면제받을 수 없음을 알려준다. 12번.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입니다. 1번. 다양한 운동을 빠르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같은 동작으로 천천히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2번.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한다. 맞나요? 아니요. 같은 동작으로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정도 쉽니다. 3번. 관절 가동 범위를 최소화하며 운동한다. 맞나요? 아니요. 유연성을 증진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힙니다. 5번.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격하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입니다. 정답은 4번.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가 정답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2회 1교시 필기시험 1에서 12번까지 풀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필기시험 13에서 24번까지 풀어볼게요. 복습 잊지 마시고 요한쌤 좋은 학생 잊지 마세요.